너 요즘 한국 그 영상 봤어? 이젠 그 노래 도입부만 들어도 고개가 들썩인다니까. 최근 블랙핑크의 멤버인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메가급 히트를 치며 2억 뷰가 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2의 강남 스타일이라며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아파트가 뭐길래 이토록 난리통인지, 또 로제는 스파게티의 이름인데 한국에서 무슨 스파게티가 난리냐며 의문을 가진 프랑스 출신 수석 에디터가 한국에 방문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저와 함께 사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르노예요. 어릴 때부터 제 삶은 늘 음악에 맞춰져 있었죠. 파리에서 르 리듬이라는 음악 잡지의 수석 에디터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새로운 곡들을 듣고 리듬을 분석하며 프랑스 전역의 사람들이 읽는 리뷰를 작성하죠. 어떤 곡은 히트가 되고 또 어떤 곡은 사라져버리는데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에요. 수십 년 동안 음악이 왜 기억에 남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최근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온 한 노래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 곡은 바로 로제라는 젊은 가수가 부른 아파트라는 곡이에요. 처음 들었을 땐 센 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소리에 거의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배경에서 흥겹게 흘러나오는 그 노래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처음엔 그냥 흔한 케이팝 같았죠.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멜로디는 아주 단순했고 가사는 나중에 번역해보니 그저 친구들이 작은 아파트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고 마시는 일상의 순간들이었어요. 그 안에 특별한 이야기나 드라마틱한 후렴도 없었는데 묘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래가 단지 한국에서만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노래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도, 뉴욕에서도, 런던에서도 사람들은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죠. 10대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그 곡을 공유하고 파리의 라디오에서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단순한 곡이 어떻게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그 노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센 강변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거리의 가로등이 강물에 비쳐 출렁이는 모습이 보였고 마음속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프랑스의 음악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제작돼요. 음반을 발표하기 전부터 타깃 청중을 설정하고 여러 팀이 그 목표에 맞춰 곡을 만들죠. 그런데 아파트는 달랐어요. 거칠고 있는 그대로의 느낌이었달까요? 마치 누군가가 마음을 열어 그저 진솔하게 담아낸 듯 했어요. 판매나 성공을 위해 계산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비결일까요?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진짜를 원하는 걸까요? 그럴수록 그 답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음악이 가진 특별함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른 결정이었지만 그 생각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니 도저히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음악이 시작된 그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세계의 진짜 모습을 느껴보고 싶었죠. 주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하고 다들 물었죠. 그냥 여기에 집중해도 되잖아. 친구들은 제가 익숙한 파리를 떠나 지구 반대편의 노래를 찾아간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음악이 저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짐을 챙기고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비행기를 예약했죠. 한국으로 가기 전 저는 먼저 일본에 들렀어요. 한국 음악이 아시아 다른 나라에도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도쿄에 먼저 가는 이유는 전설적인 음악 프로듀서 야마모토 타케시 씨를 만나기 위해서죠. 그분은 한국 팝, 그러니까 K-팝이 일본에서 어떻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신 분이죠. 사전에 전화로 미팅을 먼저 했는데 타케시 씨는 일본 음악을 세계로 알리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오셨대요. 유명한 미국 가수와 협업도 하고 수백만 달러를 들여 프로젝트도 했지만 K-팝만큼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가 궁금했던 것도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저제가 도쿄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음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왔지만 더 큰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는 마음도 컸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노래, 로제의 아파트라는 곡이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걸까요? 바쁜 도쿄 공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캐리어를 끌고 여기저기 흩어졌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들려왔죠. 그래도 그 에너지가 참 묘하게 전염되더라고요. 제 첫 일정은 일본의 전설적인 음악 프로듀서 타케시 야마모토를 만나는 거였어요. 한국 음악의 일본 내 영향력에 대해 제대로 얘기해줄 사람이라면 바로 그분이죠. 타케시는 수십 년간 일본 음악을 만들어 온 분으로 일본 현대 음악의 정수를 정의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조용히 절 반겨주는 타케시 씨를 보며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따뜻한 미소가 인상 깊었어요. 잠시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저는 바로 로제의 곡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타케시 씨는 한참을 생각하듯 멀리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프랑스 음악은 우아하고 세련되잖아요. 일본에서도 그 점을 많이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일본 음악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미국 스타들과 협업하고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화려한 캠페인도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는 없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으며 이어갔어요. 그러다 이 K-팝이 등장했죠. 한국 음악은 뭔가 달라요. 사람의 마음을 직접 건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런 걸 자주 간과하죠.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음악이 단순한 소리 이상의 것이라는 걸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타케시 씨의 말을 들으며 그는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예술이란 건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그는 조용필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예전 NHK 공연에서 그가 일본 관객들에게 보여준 진심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줬죠. 조용필 씨는 무대에 혼자 서서 모든 걸 쏟아냈어요. 화려한 조명도 필요 없었고 그저 혼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감정을, 그의 이야기를. 비록 우리가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가 전달하려는 게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죠. 저도 눈앞에 그 장면이 그려지는 듯 했어요. 혼자 무대에 서서 외국인들 앞에서 노래하는 한 젊은 남자.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그와 연결된 것 같은 모습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음악의 매력, 그 비밀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힘이었죠. 그날 저녁 도쿄의 바쁜 거리를 걷다가 타케시 씨의 말을 계속 곱씹었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화려한 간판과 다채로운 가게들을 지나가면서 도시는 혼잡했지만 묘하게 평온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골목에 모여 작은 소리로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는 젊은이들이 보였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한국 음악이 살아 숨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타케시 씨가 말한 그 에너지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서울에 도착하니 도시가 활기차게 절 맞이해주는 것 같았어요. 모든 곳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도시 전체가 음악과 함께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음악 문화를 더 깊이 탐험했어요. 여러 음악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작곡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었죠. 어떤 스튜디오에서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는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각자의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돈이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음악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 번은 작은 녹음 스튜디오에서 어린 작곡가가 자작곡을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곡은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탄생한 노래였는데 그가 표현한 감정이 너무나도 진솔해서 듣는 내내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그 작곡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털어놓았는데 그런 솔직한 표현이
한국 음악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음악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상과 감정을 담아내면서도 모든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도 저는 다양한 음악 작업 현장을 다니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직접 보게 됐어요. 많은 연습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밤을 새워가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눈빛은 피곤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의 뒤에는 늘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루는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를 만났는데 그는 한국 음악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단순히 트렌드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보다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는 솔직함과 진정성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솔직함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래서일까요? 한국의 많은 음악인들이 완벽한 가창력이나 퍼포먼스보다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느낀 건 이곳의 음악에는 그저 즐거움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청중들이 그것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한국 음악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지, 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호텔방에서 1983년 조용필 씨의 일본 공연 녹화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강렬하고 진솔했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듯 했어요. 타케시 씨가 말한 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묘하게 평온해졌어요. 제가 찾고 있던 답을 조금이나마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한국 음악은 스타일이나 기교가 아니라 진솔함에 있었어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힘. 그게 바로 이 음악의 비밀이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이 마무리될 때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악의 힘은 정말로 대단하구나.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몸담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깨달음을 마음 깊이 새기기로 했어요. 한국 음악이 제게 가르쳐준 소중한 가치, 진심을 담은 노래가 가진 힘을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습한 공기가 따뜻하게 저를 감싸더라고요. 낯선 도시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그 향을 온몸으로 느껴봤어요. 한국에 온 건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설레면서도 좀 긴장되었죠. 언어도 모르고 간판도 하나도 읽을 수 없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직접 와서 이 나라, 이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음악이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알아보려는 마음이 컸어요. 인천공항 밖으로 나와서 택시와 버스들이 쌩쌩 지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택시에 올라타 호텔 주소를 운전기사님께 건넸죠.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에는 고층 건물들이 가득했고 곳곳에 전통적인 건물 지붕이 살짝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널찍하고 깔끔한 도로 양옆으로 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 모던한 도시와 오래된 것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택시는 홍대에 있는 작은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홍대는 음악으로 유명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로비에 들어서니 낯익은 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파리에서 처음 들었던 바로 그 노래, 로제의 아파트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 낯선 곳에서 제게 이렇게 익숙한 음악이 울려 퍼지니 묘하게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첫날은 그냥 거리를 걸어다니며 서울의 에너지를 느꼈어요.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그룹으로 모여 춤을 추는 사람들, 골목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사람들, 모두가 음악으로 하나 되어 있는 듯 했어요. 그저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짐을 풀고 나서 동네를 둘러보러 나갔어요. 밖에 나가자마자 서울의 활기찬 모습이 저를 둘러쌌어요. 거리에서는 거리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고 작은 무리가 그들을 구경하러 모여들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지나칠 텐데 여기에선 다들 멈춰서서 진지하게 음악에 빠져들더라고요. 바로 옆에 작은 카페와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가 있었어요.
한 카페 앞에서는 한 청년이 기타를 치면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 청년의 노래는 그와 관객들 간의 대화 같았어요. 서로의 아픔과 희망을 나누는 느낌이었죠. 사람들이 음악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언어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명동에 도착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며 거리를 밝히고 있었고 곳곳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각종 음식들을 파는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저마다 다른 노래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음악과 함께 생활이 어우러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춤 연습을 하는 청소년 무리가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로제의 뮤직비디오 속 안무를 따라 하고 있었고 서로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체크하며 보완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프랑스에서도 본 적 있는 예술가들의 열정이 떠올랐지만 여기에선 팬들조차 마치 아티스트처럼 진지하게 연습하고 있는 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녁이 되어 메인 거리에서 조금 벗어난 작은 레코드 가게를 발견했어요. 그 안은 조용하고 벽마다 바이닐 레코드와 뮤지션들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주인 아저씨가 앨범 상자를 정리하고 계셨죠.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추천해 주실 만한 앨범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아저씨는 상자 속에서 조용필이라는 한국 가수의 앨범을 꺼내주셨어요. 조용필은 일본에서도 유명했던 한국의 전설적인 가수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분의 음악은 깊은 감정과 스토리텔링이 살아있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음악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음악에 담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앨범을 손에 들고 가게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장소에 따라 리듬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곳도 있고 차분하고 고요한 곳도 있었죠. 이 도시에는 마치 여러 겹이 겹쳐 있는 것 같았어요. 젊은 세대의 활기찬 문화가 있는가 하면 오래된 전통이 곳곳에서 숨쉬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이 이곳 사람들의 음악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는 듯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조용필의 앨범을 틀어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강렬했어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느껴졌죠. 노래를 듣다 보니 낮에 가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 옛날 한국의 음악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 조용필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말이 다시 생각났죠. 노래가 끝나고 나니 마음 한 구석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 속에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었어요. 호텔 방 한 구석에서 불이 희미하게 켜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한 곡이나 한 명의 아티스트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악이 이토록 특별한 이유를 찾는 여정이었죠. 그 다음 날 지역 기자 한 분이 저를 안내해 주셨는데 저를 작은 클럽으로 데려가셨어요. 좁은 뒷골목에 숨겨진 클럽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모두가 작은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친구, 시련, 꿈 같은 평범한 이야기를 노래했는데 관객들은 그 모든 가사를 따라 부르며 함께 울고 웃었어요. 그 순간 타케시 씨가 말한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실감했어요.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걸요. 걸음마다 음악이 뒤따랐고 그 음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실타래처럼 느껴졌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다시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피곤했지만 경외감으로 가득 찼어요. 서울이 이토록 생동감 넘치는 도시인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마치 이 도시는 스스로 하나의 리듬을 가진 것 같았어요. 저마다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 음악이 깃들어 있었죠. 저는 이곳에 잠깐 머물렀을 뿐이지만 그 리듬 속에 저도 녹아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로제의 노래를 떠올렸어요. 왜 그 단순한 멜로디가 제 마음을 이토록 움직였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녀의 음악, 그리고 조용필의 음악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 같았죠. 그 속에는 그들의 기쁨, 슬픔, 그리고 꿈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부분을 나누고 자신의 문화를 전한 거였어요. 이제 제 여정은 막 시작되었어요. 알아야 할 것도 들어야 할 이야기도 많겠죠. 하지만 오늘 밤 이 도시에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들과 풍경에 감사하며 한국 음악이 가진 진짜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한 채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한국 음악 문화를 더욱 깊이 경험했어요. 여러 음악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작곡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젊은이들이 밤 늦도록 연습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곳에는 단순히 돈이나 명성을 위해 음악을 하는 게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깊은 열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호텔방에서 1983년 조용필 씨의 일본 공연 녹화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강렬하고 진솔했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듯 했어요. 타케시 씨가 말한 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묘하게 평온해졌어요. 제가 찾고 있던 답을 조금이나마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한국 음악은 스타일이나 기교가 아니라 진솔함에 있었어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힘. 그게 바로 이 음악의 비밀이었죠.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깨달음을 마음 깊이 새기기로 했어요. 한국 음악이 제게 가르쳐준 소중한 가치, 진심을 담은 노래가 가진 힘을 말이죠. 비행기가 서울에서 활주로를 떠나며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는데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밝은 불빛이 구름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신기하게도 차분하면서도 동시에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그 음악과 사람들,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예상치 못하게 깊이 건드렸어요. 이번 여정은 그저 궁금함에서 시작됐죠. 한국 음악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한 기분이 들어요. 음악은 그냥 곡조와 가사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고 감정이 통하고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외롭지 않다고 느끼게 해준다는 걸 깨달았죠. 생각이 자연스레 처음 로제의 곡 아파트를 들었을 때로 돌아갔어요. 파리의 제 작은 사무실에서 그 노래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고 그 공간을 따뜻한 햇살처럼 가득 채웠죠. 가사는 간단했어요. 친구들과 소박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웃음소리를 나누는 평범한 하루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박한 가사 안에 엄청난 힘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솔직하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가사를 전부 이해할 수 없었는데도 그 감정과 그리움, 행복이 전해졌어요. 한국 음악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솔함이 있었고 그게 아주 작은 순간에서 오는 기쁨을 다시 상기시켜줬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그 진솔함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건 의도된 거였어요. 노래마다, 가사 한 줄 한 줄마다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면 어느 한 구석에서든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 음악이 사람들의 일상 소리와 섞여 하나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 차 소리, 친구들의 웃음소리랑 음악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그런 도시, 그런 리듬을 가진 도시는 처음이었어요. 특히 저를 깊이 사로잡은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북적이는 서울 거리를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누군가가 부드럽게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저를 다시 돌려세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조용한 대화 소리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기타 소리가 따뜻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곳에서 노래하던 여자는 아주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담담했어요. 마치 자기 자신에게만 들리도록 부르는 것 같았는데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녀가 부른 노래는 처음부터 유명한 곡도 아니고 히트곡도 아니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만한 곡도 아니었죠. 단순히 외국인 가수와 콜라보를 했다는 점이 특별하긴 했지만 감미로운 음악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보였어요. 사람들은 미소 짓거나 눈을 감고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음악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이 음악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걸요. 한국 음악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위로하려는 거였어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너의 이야기도 소중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젊은 층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중독성으로 반복 듣기를 유도하는 그런 멋진 곡이었죠. 아마 많은 젊은 층의 로제의 노래를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걱정거리를 잊는 듯 했죠. 그러니 2억 뷰라는 엄청난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해낸 셈이죠. 저 또한 어느 순간 아파트라는 노래에 빠져 정신없이 듣기도 했었으니까요. 로제의 노래는 특별했고 음악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조차도 마음의 벽이 무너질 정도로 완벽한 노래였어요. 제 마음은 자연스레 일본에서 만났던 타케시 야마모토 씨와의 대화로 돌아갔어요. 그가 나눈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일본이 한때 서구 모델을 따라하려고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도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타케시는 그 프로젝트들이 소리만 크고 영혼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한국 음악을 들었을 때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한국 음악은 과시할 필요도 없고 그저 진솔하고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요. 큰 무대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그 솔직함에 있었던 거죠. 비행기 안에서 타케시 씨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클레어, 이건 마치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같은 노래를 들으면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가요. 제 마음은 한국에서 배운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음악이 주로 무대, 조명, 공연을 위해 만들어져요.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고 모든 걸 세련되게 꾸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가끔 노래의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 음악은 그에 비해 일상을 조용히 기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친구와 웃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처럼요. 한국 음악은 조용히 우리를 초대해 편안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구름이 잠깐 걷히면서 아래에 반짝이는 물결이 보였고 그 순간 한 가지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려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나라 거리에 있는 사람들, 시냇가에서 느끼는 바람, 파리의 아침을 담아낸 곡이 있다면 어떨까? 그런 음악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행기가 파리에 도착할 즈음 제 마음은 차분하고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제 여정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줬어요. 진정한 성공은 완벽함이나 인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데 있다는 걸요. 난 이해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진심이 있는 음악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걸요. 공항을 걸어나가며 제 입에서 로제의 아파트 노래가 나직이 흘러나왔어요. 이 노래가 저를 이번 여정으로 이끌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웃으며 걸으면서 프랑스로 돌아가 전할 수많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 이야기가 화려하지 않아도 솔직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